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 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제2대 강정의 보훈부 장관 취임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강정의 장관이 부임했을 때 취임사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그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데 달인이라고 협력하는데 협력해서 조금 자기 부서가 모자란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좀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거기에 달인이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강정의 보훈부 장관 취임사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고위직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 운영하는데 다른 부서와 다른 부처와 그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취임사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아시잖아요. 숙명여대 제19대 총장을 지내셨고 또각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으로 또 많은 여러 여러 고위직을 경험을 했던 아주 유능한 여자지만 아주 유능한 그리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력에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아마 이런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임사도 보면요, 여러분도 기분이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것이, 자, 그냥 처음에 간단히 읽어갈게요. 보상 체제 합리화로 보상 지원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보상 요건을 법적인 사항은 어쩔 수가 없겠죠. 물론 법을 개정도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보상 체계 현재 보상 체계는 이 강정의 장관이 눈에 보기에는 좀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체계 합리화로 보상 지원을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훈병원 의료 서비스 제고 확충. 자, 보훈병원 제가 이 보훈병원에 대해서 방송을 몇 차례 했죠.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고 의료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노후된 거 많고 우선 장비도 장비지만 그 보훈병원에 근무하시던 의사들이 왜냐하면 현재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그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저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좀 보수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훈병원의 그 의사들에게도 특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왜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분들도 위하는 게 되겠죠. 양쪽을 다 위하는 길이 되죠. 우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우를 그만큼 해줌으로써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정의 우리 보건부 장관이 아는 거예요, 그걸요. 보건병원 의료 서비스 제고 확충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훈 문화 사회 전반의 확산 정착. 자, 보훈 문화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부서에서만 이분들을 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서 그리고 또 정착해서 보훈부 활동이 좀 그 바운다리가 넓어지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서 정착이 됨으로써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대기업과는 서로 상호 협력 관계예요. 왜? 정부의 힘이 실어져야 대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없으면 대기업 스스로만은 이렇게 크게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고 정부의 뒷받침이 있음으로써 그 상대방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대기업 총수들과 국가와 관계는 어차피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개인 욕심을 부린 사람도 있죠. 개인 욕심. 개인 욕심을 부려서 나중에 뭐 말썽이 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 대기업 총수들에게 좀 국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미비하니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쪽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욕심을 부리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거부하면 이제 좀 또 차별 대우를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쓸 만큼 경제적으로는 확장이 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대우를 못 받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좀 말이 다른 데로 흘렀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훈부 강정의 장관은 그 여기서도 본인이 있다. 제가 국가보훈부 직원의 당부상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지금 미리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보상 체계를 합리화로 보상 지원을 개선하겠다. 이거는 좀 더 개선하겠다는 보상 지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좀 더 여러분께 대우를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건병원 의료 서비스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훈 문화 사회 전반의 확산 정착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자, 보훈 문화가 모든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예우하는 것은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보훈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할지 아니면은 또 이 대우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관심도 갖고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아마 거기에 포함이 다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부 직원 당부 사항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별지로 나중에 붙여 놓을 거예요. 이제 당부 사항을 뭐냐면요. 보훈부는 승격이 왜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취임사에서 국가유공자는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확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좀 관심을 더 갖고 또 애착을 갖고 또 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 장관으로 승격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보훈처장으로 있을 때하고 장관으로 있을 때하고 다른 부서와 협력할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식생활 할 때도 보면 그게 아주 큽니다. 그게 왜냐하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끼리 앉아서 대화가 돼야 이게 또 쉽게 되는데 그 한 계단 낮은 하위직이 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훈부 장관으로
보훈처를 부로 승격시킨 거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여기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장관이 또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강정희 장관이 이런 관심을 갖게 된 또 그 특이 사항이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고 또 국가의 무궁 훈장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이런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장관이 우리 강정희 장관이 그런 환경에 자랐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 시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시아버지까지 그 집안은 더 본인 가정보다도 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 유공한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환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시집까지 이게 더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그 마음 속에 깊은 애착이 있어서 이런 아마 장관으로 이런 정도를 대통령께서도 지정을 한 것은 임명을 한 것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또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훈부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를 고민하라고 우리 직원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유공단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은 보훈부 중심에서 수혜자는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라. 왜? 보훈부에서 내가 칼자를 잡았다고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우리 보훈 국가유공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라. 그 정도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좋은 의견이면 수렴도 하고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 설사 그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보훈부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우리 보훈부가 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단은. 자, 그거는 좀 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력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차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도록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보훈처장이 처장 자리 갖고는 장관들 사이에서 자기 역량 발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관이 아까 그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럴 때 만나도 장관이 만난 거하고 처장이 만난 거하고 또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격이.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계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일리를 들면 정말 그 바보 같아도 제복을 딱 입혀놓고 거기다가 계급장을 한번 딱 달아줘 보세요. 장교 대리 이제 그러면 바로 스스로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자신도 달라지고 남이 예우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 장관의 옷을 입고 있을 때와 처장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다른 부서에서 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루는데 아주 달인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지금 그를 주문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공무원과 관계자와 협의해서 합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라고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좀 넓게 보면 이제 적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개인하게도 한테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정희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다른 부서와의 뭐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다거나 이럴 때는 합의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국가유공자에게 가능한 서비스를 좀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 장관 강정혜 장관이 취임한 것은 우리 보훈부 가족들에게 상당히 이로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또 사실 좀 바뀐 게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리고 또 그 협의의 달인이라고 있어요. 달인 협의. 어디 가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협력을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내가 요구사항을 들고 갔을 때 그 요구사항을 답을 받아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강정희 장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 되기 전에 다른 그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때도 요 부분이 부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아마 이 정도는 아마 그 알고 아마 임명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너무나 뻔하고 또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는 해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겪을 때 다른 부서와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룰 수 있는 협력 관계의 달인인 강정혜 장관을 임명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가유공자는 이 강정혜 장관이 취임한 것이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분은 여성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 그 충명여대 총장도 5년씩이나 했잖아요. 어쨌든 능력은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협력 관계의 달인이라고 해요. 협력. 남아 의견 조율할 때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결과가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 국가유공자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강정희 보훈부 장관 취임을 했고 이 취임사를 볼 때 우리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대신 모든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뭐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바뀐 게 뭐 있어 이렇게 분명히 불만을 하시는 어르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아침을 먹으려면 밥을 하려면 밥솥에다가 일단 밥을 그 쌀을 씻어 넣고 다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자마자 넣고 바로 떠먹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갖고 좀 지켜보는 거예요. 왜 모든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 우리 보훈 대상자에게 우리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준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일단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의료 혜택.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대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왜 뭐 한두 달 됐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나는 또 이 생각도 들어가요. 이분이 그 언급을 안 했지만 그 7급이 지금도 너무나 홀대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도 좀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7급도 배우자에게 일단 승계가 되는 그 길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 보훈부 장관이 부임했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 한번 해보는 마음으로 이 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